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사건은 안보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 교회 소속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선 그분도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수사를 좀 더 해야 한다며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한 연관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된 인물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폭동 사태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전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2일 집회에서도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경찰에 체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디를 연결시키냐 하면 우리가 공덕동에 간 적이 있어 없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신혜식 대표님이 나는 연설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이 밖에도 국수본 관계자는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또 다른 유튜버 등의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이후 판사 등을 위협하는 유튜브 방송과 댓글 등도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재 삭제된 유튜브 영상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99명을 수사하고 63명을 구속했으며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직전 한 번에 다 같이 담을 넘어야 된다며 법원 난입을 모의한 듯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폭동의 또 다른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전 씨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내부까지 점거 가자. 이 인원이면 법원 점거 들어가는 게 맞을 듯. 서부지법 폭동 12시간 전인 1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번에 담을 넘기 시작하면 경찰들은 절대 못 막는다거나 일시에 다 같이 넘어야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는 글도 보입니다. 이들의 선동은 현실이 됐습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압도적인 수로 경찰을 뚫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공포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며 대놓고 판사를 노렸습니다. 어디 왔어? 어디 왔냐고. 경찰은 폭동 전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DC인사이드에 올라온 151개글 작성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혹은 그 배후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모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직된 시위대가 사전에 법원 난입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지지자들을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시킨 전광훈 목사의 개입 의혹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일부 드러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전광훈 목사의 사병 양성소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씨와 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공격하는 데 주로 썼단 말이에요. 전광훈 씨의 사병 같은 존재다. 저는 이렇게 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최근 발언과 행적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19명이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적부심은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폭동 가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도상해 혐의는 최종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진압 직전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의 신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체포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속보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수일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의가 오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리 법원을 답사하고 건물 구조를 공유하며 법원 침입을 서로 독려한 건데요. 경찰은 폭동에 배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부지법 밖에 있던 시위대는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깨고 집기등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집단 난동을 벌였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발부됐어요. 조지러 가야지. 그런데 이 같은 폭동이 수일 전부터 체계적으로 모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법원으로 침입해야 한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게시글들은 평화 시위로는 주목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특히 서울 서부지법 후문 쪽이 담 높이가 낮고 배치된 경찰이 적다는 상황과 함께 침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지 30분도 채 안 돼 시위대 17명은 법원 후문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19일 새벽부터는 폭동 선동이 더욱 고조돼 폭력 시위를 준비하자는 글엔 200개 넘는 추천이 달렸고 법원 난입이 시작된 뒤에는 경찰도 때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수처 차량 번호도 공유됐는데 폭도들은 실제로 법원에 나온 공수처 차량을 포위하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수처? 바퀴에 바람 빼! 폭동 모의가 의심되는 게시글은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에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20, 30대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인데 경찰이 법원서 폭동 현행범으로 붙잡은 90명 중 절반가량은 20대와 30대였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뒤부터 폭동 때까지 올라온 27만 건가량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폭동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가 따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진압 직전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체포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18살 남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밀어. 자, 경찰들. 19일 새벽 폭도들은 먼저 유리창을 깨고 법원 당직실로 들어간 뒤 정문을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경찰 추산 100여 명. 이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방송 등 현장 영상을 토대로 달아난 폭도들 대부분의 신원을 파악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슬쩍 빠져나간 수십 명이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차례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폭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난입 직후 CCTV 저장 장치부터 물을 부어 망가뜨리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폭도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신사의 요청에 들여다본 걸로 확인됐는데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 경위는 물론 폭동 전후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건물 근처입니다. 박살난 유리창 앞에 1군의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뭔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듯 한쪽에 모이더니 주머니에서 노란 통 하나를 꺼냅니다. 이어 통을 직접 누르며 용액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그 노란 통을 들고 유리창 안에 넣더니 한참 동안 뿌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신경 쓰던 특이한 머리 모양의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남성은 불이 잘 던져졌는지를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부지법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경찰의 체포작전 돌입 전이어서 서부지법 안에 다수의 폭도가 있었고 옥상에는 대피한 서부지법 직원들 20여 명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불이 커졌다면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다. 영상에 잡힌 특이한 머리 모양의 남성은 건물 위로 올라가자는 듯 손가락을 하늘로 찌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법원에 들어간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돌을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판사실이 있던 7층에서도 이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밖으로 빠져나왔고 방화 시도까지 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서부지법 사태 이후 있었던 헌법재판소 앞 집회 인상착의가 비슷한 이 남성이 계속 등장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다수의 폭동 관련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뒤 달아났던 18살 남성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법원 주변에서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같은 교회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본격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지지자하고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는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최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윤 씨는 별도 조직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순국 결사대 들어놓기죠.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선동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국경에 그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군대 계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99명. 작전권에 의해서 미군에 의한 그런 계엄이 펼쳐져야 된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도.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를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선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과격한 언급이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야 한다. 주여. 폭동 당일 전 씨는 서부지법에 집결해 대통령을 찾아오자며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법원에 기름을 뿌리고 불까지 지르려 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기름통을 가져온 남성이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폭동 사흘 만에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를 미리 준비한 건지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외벽 깨진 창문 앞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 얘기를 나눕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의 주머니에선 노란색 통이 보입니다. 잠시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손으로 눌러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라이터용 기름을 담은 통으로 추정됩니다. 기름을 받은 남성은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을 법원 안으로 뿌립니다. 미리 준비한 듯 기름을 건넨 남성은 곧이어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이고 법원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자리를 뜹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일부가 불까지 지르려 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불이 붙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에는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25명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코트를 입은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폭동 현장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건물 위로 가자는 듯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 다른 폭도들과 함께 판사를 찾아 이곳저곳을 들쑤시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손전등을 들고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에 있는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법원을 빠져나와 도주했고 이후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흘 만인 어제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동 주거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까지 계획하고 조직적인 폭동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담자는 물론 배후 세력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사건 당일 폭도들은 경찰은 물론 취재진에게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MBC 등 여러 언론사 취재진이 다쳤는데 경찰이 폭행을 주도한 폭도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영장전담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는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법원을 덮친 폭도들은 경찰은 물론 취재진도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취재진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MBC뿐 아니라 방송사 등 대부분의 언론이 폭도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야, 죽어라. 명함 꺼내라고. 끈으로 묶고 수차례 때리고 벽돌로 위협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찍어버려. 전례가 없는 집단 폭동의 현장에서 경찰은 물론 취재진 여럿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 가운데 MBC 취재진을 때린 폭도의 신원을 확인하고 폭행에 가담하고 장비를 망가뜨린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법원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수색을 주도한 이형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인 이 씨는 법원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판사실 위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특임 전도사는 성경 공부를 수료하면 부여하는 명칭일 뿐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거듭 배우설을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부지법에 가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꺼내와야 된다. 이런 류의 발언은, 이런 취지의 발언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고. 전광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대로 갈 것이 유력한데요. 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범행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노렸고 법원 이곳저곳을 들추시며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까지 덮쳤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검찰은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 흉기까지 들고 헌법기관을 침범한 폭도들에게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만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 적용되는 소요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에 난입했다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다만 소요죄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6년 이후 적용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되 난입의 배후와 주동자를 가릴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7층 판사 집무실까지 들이닥친 폭도들은 차은경 판사를 해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범죄 집단으로 보고 특수상해 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7층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고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 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인데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연대 채무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나눠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내든 한 사람이 다 내든 7억여 원의 손배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각자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폭동으로 경찰도 51명이 다치고 특히 7명은 중상을 입은 만큼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장년층이 줄을 이뤘던 탄핵 반대 집회에 최근 2030 청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오늘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걸 두고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은 마치 젊은 층이 결집해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현관문과 창문을 깨뜨리고 사무실 집기를 마구 부수고 경찰관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서부지법 폭동의 선두엔 젊은 남성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체포된 4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였습니다. 이게 혁명이야! 이게 혁명이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채 버티기에 들어갔던 지난해 말부터 점차 새를 불린 관저 앞 집회.
주최 측은 젊은 층의 결집을 부각시켰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변하고 있어요. 저쪽 집회 가니까 죄다 여자애들 30대 지진 못 가는 애들 왕창 있어. 어르신 중심이던 기존 집회와 달리 젊은 세대가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청년들이란 호칭으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선봉에 나선 걸 과연 민심 변화의 징표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 극우 유튜버는 청년들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라며 이들의 결집엔 특정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70~80%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고 자유민주주의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젊은 기독교 신자는 쉽게 눈에 띕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개혁교 청년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총사령관으로 불리고 있는 전광훈 씨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잇따라 고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최근 서로를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만 4개의 윤 대통령 지지단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고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차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의도와 부산에도 대규모 인파가 도로를 채웠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인데 최근에는 이른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극우 세력 사이 갈등이 커지며 한 곳에 모여 집회를 열지 않고 각자 집회를 연 겁니다. 손현무 목사님 잘 들어. 애국운동에 대해서 날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공부해도 나를 못 따라와. 나는 3번 깜빵 갔다 온 사람이야. 극우 세력의 갈등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한 것과 서부지법 난동에 책임을 두고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두들겨 패고 막 경찰을 두들겨 패고 막 창문 두들겨 깨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또한 극우 유튜버들 간 원색적인 비난도 서로를 배척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코인팔이입니다. 네, 나 코인팔인데 본인 계좌 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코인팔이라고 하는데. 핫도그 내려. 앞서 여의도 집회에 나온 전환길 씨도 특정 유튜버들 앞에선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에서 광화문파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전환길 쌤 인사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보실 분들 옆으로 가서 행사장 밖으로 나가요. 주차장으로 가. 주차장으로 나가시라고. 오늘 신남성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에서만 각기 다른 4곳에서 열렸습니다. MBC 뉴스 차윤지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